요즘 같은 여름철 여러분의 피부는 안녕하신가요? 자외선과 폭염에 요즘 피부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외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자외선 하면 그냥 피부가 탄다, 노화가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자외선이라는 게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 있죠, 온난화도 있죠. 예. 이래서 그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외선은 피부에 들어오는 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예. 네. A라는 거는 깊이 침투를 해서 콜라겐 같은 거를 파괴해 주는 거예요. 콜라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노화를 일으키고요. 기미, 잡티, 주근깨 이런 색소 질환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자외선 B라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예. 이제 우리 피부를 손상을 시키는데요. 일광 화상 같은 거 많이 아이고, 입히고 예. 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외선 잘 조심을 해야겠죠. 예. 네, 피부암까지 또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경각심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요. 일광 화상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일광화상이라는 게 요새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가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경우에 많이 입혀서 오기는 하지만 네. 이제 직업적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도 예. 아무래도 자외선 많이 노출이 되고요. 특히 또 젊은 여성분들 선텐 좋아하시잖아요. 예. 요즘 선텐 하면서 일광화상 많이 입기는 하는데 예. 이렇게 일광화상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피부 세포가 손상을 입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DNA 같은 게 손상이 되면 돌연변이 같은 게 생기면서 어머, 예. 피부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실제로 WHO에서 정한 1급 발암 물질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아, 1급 발암 물질인가요? 네. 자외선이? 그렇군요. 무시무시하군요. 근데 저도 사실은 밖에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피부가 빨개져서 온 기억도 있거든요. 일광 화상의 구체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광화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햇빛 때문에 화상을 입는 건데요. 예. 이제 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하. 보통 햇빛에 노출되고 이제 물놀이를 시컷 하고 나서 4시간에서 한 6시간 후부터 피부가 좀 빨개져요. 네. 그리고 뜨끈뜨끈해집니다. 네. 그리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잠을 잘 때쯤 한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그때부터 막 가렵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물집 같은 게 생기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발열, 오한 이런 전신 증상도 막 생길 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일광화상은 잘 조심을 해야겠죠. 네. 저희 물놀이 갔을 때 생각해보면 갑자기 몇 시간 뒤부터 붓기 시작한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화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정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외선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 경우에 그리고 강력한 경우 그리고 특히 피부가 하얀 사람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나 여기 어떡해. 나 잘 피부 너무 빨개지죠? 하얗되고. 네, 어떡해. 일광화상 잘 입으세요. 아니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광화상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급조치가 중요하죠. 예. 이제 휴가를 갔는데 제일 처음에 얼음으로 찜질하는 것보다는 찬물 수건을 만들어서 아하. 그걸로 좀 열을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샤워를 할 때도 너무 찬물을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샤워를 하고 나서 톡톡톡 수건으로 해야지 막 박박 문지르게 되면 아. 물집 같은 게 터질 수가 있겠죠. 더 자극이 되는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극이 되지 않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일광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탈수 증상이 심해집니다.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시는데 물이라고 하고 해서 커피나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거는 탈수 증상을 더 심화시켜주고 그리고 염증 같은 것들을 악화시켜주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 거죠. 예. 시원한 맥주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광 화상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주변에 보면 저도 있는 것 같은데 햇빛 알레르기? 이거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그거 구분할 수 정말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예. 햇빛 알러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 이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제 햇빛 알러지라고 하면 일광 화상하고 다르게 네. 피부의 면역 반응인 거죠. 화상이라는 거는 진짜 타는 거고 알레르기라는 거는 그야말로 피부에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까 화상은 한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알러지는
수분 내로 바로 증상이 생기고요. 적은 양의 자외선으로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있나요? 그렇죠. 처음에 오돌도돌하게 막 올라와요. 오. 햇빛 노출 부위, 얼굴이나 목, 팔, 다리 이런 데 많이 생기고요. 예. 오돌도돌하게 가려움증이 되게 많이 시작이 되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진물이 생기기도 하고 수포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은 발열이나 오한 같은 전신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위험하네요. 저 있는 네. 것 같아요. 강승화 아나운서가 피부가 정말 얇은 것 같아요. 가끔 저 가끔 들어요. 가끔. 막 이렇게 많이 긁잖아요. 아니, 샤워를 안 해서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가끔 그래요. 가끔. 어. 해가 셀 때, 해가 강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어서 좀 그런 쪽에는 좀 강한 것 같은데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증상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요. 저는 원래 안 그랬는데 어. 이런 게 생겼어요. 라고 되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근데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고 예. 갑자기 어느 날 생길 수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에서 계속 누적이 되다가 어느 날 면역 반응이 탁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향수 소독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서 그게 햇빛하고 반응해서 아하.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일부 약 중에 항생제나 진통제 이런 약 중에 약을 먹고 나서 햇빛하고 반응해서 피부에 이렇게 알러지 증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알레르기의 원인은 햇빛이란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일광 화상도 그렇고 예. 알러지도 그렇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하셔야겠죠. 이런 예.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자외선을 조금씩 노출을 시켜라. 아하. 그러니까 알러지라는 게 갑자기 확 많이 받았을 때 봄, 여름에 아무래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자외선이 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절대 좋겠죠. 안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는 발라줘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모자. 잘 써주시는 것이 좋고 네. 마지막으로 긴팔 옷을 입는 게 좋기는 한데 예. 긴팔 옷 중에서도 흰색을 입어야 되나 검정색을 입어야 맞아요. 되나 네, 네. 고민을 하잖아요. 예. 흰색도 별로 안 좋고요. 이게 그래요? 반사가 되기 때문에 네. 검정색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검정색 오히려.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외선은 차단해주지만 열은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아.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요. 예. 그래요. 그래서 녹색이나 청색 옷을 입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얼룩말 제가 무늬 안 됩니까? 얼룩말 무늬 하얀색 까만색 줄 그거. 그 집에만 계시고 그런 거 예, 입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자외선 차단제가 참 종류가 많잖아요. 사실 매년 여름에 배우는 것 같은데 올해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그렇죠. 차단제 선택 기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제 전문가들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저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SPF 50 PA 지수 3+를 쓰라고 항상 해요. 높은 제가 거죠,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쓰고 있고 일 년 예, 내내. 예. 근데 이게 SPF라는 거는 자외선 B를 차단해 주는 거고요. PA라는 건 자외선 A를 차단해 주는 건데 둘 다 잘 차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양을 많이 발라야지 이만큼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적은 양을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엄지 손톱 하나 마디 정도. 엄지 하나. 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거 하루 종일 가는 거 아니죠?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바를 때 좀 정성껏 발라주는 게 좋은데 나눠서 흡수를 시키면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예. 한꺼번에 바르면 너무 막 번들거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얇게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많은 양을 여러 번 이렇게 펴서 발라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가 잘 생기시는 분들 예, 있잖아요. 난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면 얼굴이 가려워, 네. 빨개져. 이런 경우에는 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아연 옥사이드라는 징크 옥사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하게 되면 네. 알러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아하.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네. 좀 허옇게 백탁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잘 두드려서 발라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이런 까지 알겠습니다. 챙겨주시네요. 폭염이 이제 지속되면 땀이 또 많이 나잖아요. 땀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땀띠죠. 땀띠. 많이 있네. 땀띠. 근데 땀띠라는 거는 이제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좁쌀처럼 하얗게 수포가 생기는 건데요. 그냥 시원하게만 둬도
그냥 좋아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예방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무좀이죠. 이제 무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습기가 많이 차서 생기는 거긴 한데 네.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무좀이 이제 내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럼 포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을 하거든요. 증상이 좋아져도 2주간 약을 더 발라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벌레에 물리는 경우 많잖아요. 모기가 많지는 않지만 모기를 긁다 보면 정말 피부가 파일 정도까지 십자가, 긁게 돼요. 십자가. 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모기한테 물리는 경우에는 이제 찬물 얼음 찜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십자로 하거나 막 뜯거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돼서 봉소염이라고 정말 팔 전체가 부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긁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방도 많잖아요. 네. 나방이랑 접촉하면 위험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송충의 그 털 같은 것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독을 제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반창고 같은 걸로 네. 나방 물린 곳을 살짝 닿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약을 좀 잘 발라주거나 이게 이제 굉장히 쇼크 같은 게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응급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하죠? 때는 빨리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알려주셨는데요. 더 신뢰가 가는 게 피부가 정말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